성과를 만드는 통제와 책임의 힘, 바운더리. 바운더리는 영역, 울타리, 경계의 뜻으로 소유권과 통제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소유권과 통제권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고 소유와 권한에 속한 통제와 책임 요소는 바운더리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소유와 통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면 일과 관계에도 힘이 생긴다. 일이 진행되게 만드는 리더의 행동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운더리다. 바운더리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내 비전이 나와 맞지 않는 남들의 쓰레기와 뒤섞여 엉망이 되는 걸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든 방해가 되는 것들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 리더로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면 자신이 이끄는 회사나 팀, 부서, 프로젝트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CEO로 복귀할 당시 애플의 상황은 엉망이었다. 잡스는 집중 부족을 문제로 진단하고 애플의 모델과 제품 중 무려 70%를 가지치기 했다. 그리고 허용의 바운더리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몇 주 뒤 잡스는 결국 폭발했다. 그만. 제품 전략 회의에서 그가 소리를 쳤다. 엉망진창이군. 그는 매직펜을 집어 화이트보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고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 4칸짜리 표를 그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는 위에 2칸에 소비자와 전문가라고 썼다. 이어서 아래 2칸에는 데스크톱과 휴대용이라고 썼다. 그러고 나서 각 4분면에 하나씩 4개의 위대한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회의실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쉴러는 그렇게 회상했다. 당시 애플 회의실의 침묵은 아마도 허용의 바운더리로 인해 눈앞이 환해지면서 찾아온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애플 직원들은 컴퓨터를 만들 때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잡스는 직원들이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억제시켰다. 그는 애플이 만든 것들 못지않게 만들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 잡스가 명확한 바운더리를 설정한 덕분에 애플은 모든 노력을 중요한 것들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더 이상 애플은 수만 가지 방향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리더가 허용과 억제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면 조직이 분명한 방향성을 얻을 뿐 아니라 성공을 낳는 행동 기준이 정립된다. 허용과 억제의 바운더리는 조직을 단결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리며 중요한 것에 노력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낙관적인 태도를 낳고 사람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만드는 훌륭한 팀과 문화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더가 허용과 억제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면 나쁜 행동들이 줄어든다. 조직을 병들게 하거나 본연의 가치와 사명, 목적과 성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패턴들을 자동적으로 찾고 파괴하는 일종의 면역 체계가 형성된다. 강한 리더들은 부정적인 행동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문화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높은 성과를 낳는 문화를 제대로 구축하면 낮은 성과를 낳는 행동들이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 좋은 문화는 이런 행동의 원천을 바로잡거나 제거한다. 이 모든 것은 리더가 설정한 바운더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리더십 바운더리를 위한 질문. 어떻게 하면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문화나 팀, 조직을 창출했는가? 당신과 당신의 팀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당신과 당신의 팀은 현재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운더리가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리더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행동하게 할 수 없다. 리더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1. 항상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주의 집중. 2. 중요하지 않거나 해로운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억제. 3.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늘 의식한다. 작업 기억. 세 가지 집행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모임에서는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 그곳에 반드시 이르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 나아가 그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성과는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인다. 따라서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며 무엇을 작업 기억 속에 저장해야 하는지 분명히 전달하라. 당신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지난 전략계획 회의의 서류들을 꺼내서 점검해 보길 바란다. 하겠다고 한 것을 잘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조직이 일종의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듯하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서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는 아이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회사의 일은 단순히 숙제 차원이 아니다. 회사는 실제 세계에서 유형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어렵다. 조직의 뇌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억제하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멀티태스킹은 우리 뇌를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진 햄스터의 뇌처럼 만들어버린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동시에 들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집중을 필요로 한다.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차단시켜야 한다. 물론 우리의 조직도 그래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분명한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거나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억제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정의하지 않으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함은 집중으로, 집중은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요소가 있고 잘못된 요소가 없다면 사람은 커피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컴퓨터를 만드는 일까지 각자의 재능을 사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가 눈덩이를 계속 던지는데 그걸 피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서너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 정보의 과부하가 걸려 뇌가 작동을 멈춘다. 뇌가 헝클어져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리더가 무엇에든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창의력이 발휘된다. 이것은 위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게임이 진행되도록 필드를 정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을 관리하고 남들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바운더리는 언제나 통제가 아닌 자유를 낳는다. 그리고 자유가 책임감 있게 사용되면 성과를 낳고 자연스럽게 높은 성과의 순환이 일어난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해거되는 것을 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조직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의 학습, 적응, 성장으로 인해 강한 전진운동이 일어난다. 구글이나 애플을 생각해보라. 구글과 애플의 다음 행보를 보려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잠시만 눈을 떼면 저만치 훌쩍 가있다.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과 또 다르다. 이 기업들은 꾸준히 전진운동을 하고 있다. 반면 1년 넘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다시 봐도 변한 것이 없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기업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되어 있다. 온 세상이 바삐 달려가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뇌의 집행 기능이 전진 운동을 일으킨다. 주의 집중, 억제, 작업 기억으로 이끌라. 명심하라. 뇌를 썩혀두지 마라. 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집중을 방해하거나 해로운 것을 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때 이러한 변화의 순간이 나타나고 고객은 이것을 분명히 느낀다. 분명한 구조, 바운더리가 없어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선생님 없이 아이들만 남아있는 교실을 생각해보라. 오르지 않아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어수선해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고 사람들만 아끼는 리더는 폭군만큼이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단지 스트레스의 종류만 다를 뿐이다. 분명한 기대사항 없이 팀원들이 우왕좌왕하게 놔두면 그들의 감정적 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집단 행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집단에 대한 분명한 기대사항을 정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조직 문화는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니다. 리더가 역동성과 성장을 집중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바운더리와 구조를 설정하면 실제로 이런 문화가 나타난다. 또한 이런 조직에서는 팀원들이 연속성을 통해 서로의 작업 기억을 강화시킨다. 분열된 집은 오래 버틸 수 없지만 연합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리더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통합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의 힘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얻으라 라고 외치는 자기계발서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셀리그만을 비롯한 연구가들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생각은 실제 세상에서 실제 결과를 낳는다. 매출과 수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를 기대하면 뇌에서 다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도파민의 여러 효과 중 하나는 뇌를 깨워 주변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기능과 성과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뇌는 생산적이고 활기가 있어서 새로운 개념들을 탐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리더가 조직에 불어넣고 싶은 생각이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이다. 또한 이것이 조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명심하라. 우리는 창출하고 허용한 것을 얻는다. 무기력을 학습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고 패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불행한 기분을 느끼고 관계가 흔들리고 성과가 땅에 떨어진다. 뇌도 변한다. 경제가 무너진 해와 그 이듬해에 나는 이런 증상이 부동산에서 금융 서비스, 의료, 소비자 제품까지 여러 업계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이전에는 높은 성과를 내던 사람들도 악영향을 받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어떤 증권 중개인은 무기력에 빠져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다른 중개인은 최고의 해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중개인은 자신에게 수백 명의 고객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많은 고객이 그의 실적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개인화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고객들이 그를 믿지 못해 다른 중개인을 물색한다면 그것은 다른 중개인들에게 실망해서 새로운 중개인을 찾는 고객도 수천 수만이라는 뜻이다. 갑자기 세상이 훨씬 밝아진다. 사업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모두가 잠재 고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고 사람들을 만나 불경기에서 살아남는 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두 중개인은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유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으면 뭐라도 하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을 현실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 외부의 현실을 직시하되 무기력이 아닌 실제 현실을 다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학습된 무기력을 차단하는 강한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한다. 고객의 절반이 자사의 분노에 있다면 나머지 고객들은 다른 회사들의 분노에 있다는 사실로 시각의 균형을 잡으라.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나도 팀원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면
극복해낼 수 있다. 위대한 리더들은 환경으로 인해 팀원들이 무기력에 빠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더 이상 피부색을 따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었을 때 당시 상황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았다. 당시 피부색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믿었고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무기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리더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관적인 사고가 자신의 조직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 위대한 리더들은 사람, 팀, 조직에 이 믿음을 불어넣는다. 그들은 팀원들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어준다. 그러면 팀원들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낸다. 학습된 무기력은 주도적인 태도와 인내력을 잃게 하는 반면에 낙관주의 통제권은 정반대다. 낙관주의 통제권은 적극성과 인내를 되찾게 만든다. 헨리 클라우드 저자의 바운더리, 성과를 만드는 통제와 책임의 힘이란 책이었어요. 왜 자꾸 리더 얘기를 하지? 회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한 회사로 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다못해 동호회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거에서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2-3명 모이는 모임을 이렇게 주최하는 것만 해도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읽으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질서 속에 오히려 더 큰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큰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게 구속같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월을 내어라 누워만 지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죠. 많은 경우에 많은 자기계발서들 그리고 이제 성장 기록 이런 걸 보면 어떤 딱 제약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제약이 신의 한 수였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을 쓰신 노희영 님도 오리온에서 과자를 이렇게 만들 때 공장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원래 과자를 만드시던 분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제약을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운더리 자체가 됐던 거죠. 그 제약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도 있지만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람이 뭔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지 않고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 챙긴다 뭐 이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할지 우리한테 태스크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리더라는 게 존재를 하는 상황이면 일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것도 뭐 루팡이라고 하죠. 월급 루팡?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와 신의 직장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해내고 싶어 하잖아요. 성취감 같은 것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왔을 때 와 그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한 길이 보였잖아요. 이제 전문가용, 그냥 일반 소비자용, 그리고 휴대용, 데스크탑 이렇게 딱 4가지에 집중하라는 그런 기준이 딱 정해지면 막 중구난방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 아이디어들이 한 가지 이렇게 길을 찾으면서 집중력이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성취감도 더 자주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공부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은 피터 드러커처럼 3-4년마다 주제를 바꿔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3-4년 동안 한 가지를 이렇게 파고들면 10년 동안 여러 개를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파고드는 것보다 각 결과물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삶을 매니징 하시든 집중력 잃지 않으셔서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